좋고 네. 낮으면 안 좋고 출승인이 좀 안 되더라고요. 신용 거래를 전혀 안 한 사람들은 점수가 없는 건가요? 은행 금융 이력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돈의 맛 진행을 맡은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돈은 무슨 맛일까요? 돈의 흐름을 알고 잘 모으고 있으시다면 그 돈에서 단맛이 날 것이고, 또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내 주식 시장에 파란불이 켜졌다면 그 돈은 매운맛 또는 짠맛이 날 것입니다. 돈의 맛에서는 이런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더 어렵지만, 또 아는 만큼 맛있는 금융 정보를 또 쉽고 맛깔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내 신용 점수는 몇 점인지, 또 신용 점수 빨리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직 은행 센터장이 직접 말해주는 신용 점수 올리는 비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부존동 금융센터 이승우 금융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돈의 맛을 알려드릴 이승우입니다. 그리고 신용 점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우리 사회 초년생분들을 대변해줄 최진호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대학 졸업하고 입사한 지 6개월 차 사회초년생 최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호 씨는 이 회사 생활한 지 이제 6개월 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신용 점수에 대해서 이 궁금한 게 생기고 공부도 하고 있을 그런 시점인데 좀 어떠세요? 네, 사실 이제 막 월급 받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돈도 막 만져보고 하니까 네. 좀 재밌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막 첫 차도 사고 싶고 결혼도 네. 하고 싶고 네. 건물도 사고 싶고 막 나중에는 돈의 단맛을 좀 느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근데 그런 걸 다 하려면은 막 제 돈 가지고 제 봉급 가지고는 사실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뭐 돈을 조금 빌리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과정에서 신용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네. 관리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늘. 아, 네. 예. 그 신용 점수에 대해서 들어는 보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네.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네. 높으면 좋고 네. 낮으면 안 좋고 네. 떨어지면 큰일 나고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어떻게 하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려가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센터장님, 네. 우리가 신용 점수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이 신용 점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요즘 시대에는 신용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신용 점수가 어떤 건지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신용 점수는 사람마다의 신용에 점수를 매긴 것을 말하는데요. 이 신용 점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나 카드 발급 심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용 점수는 1점에서 1000점까지가 되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이 높다고 이제 평가됩니다. 그럼 이런 신용 점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네.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건지 또 이런 평가를 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은 나이스 평가정보와 K10이라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 기관에 들어가서 점수를 이제 조회해 보면 좀 차이점을 느끼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평가 기관별로 평가 비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신용거래 형태 등의 금융거래 신용정보와 통신비나 공공요금의 납부 이력을 보는 비금융 신용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마다 점수를 매긴다는 건데요. 그러면 개인마다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개인마다 점수는 어디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나요? 네, 그런 점수들은 이제 신용평가 기관인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나이스 지킴이와 그리고 KCB에서 운영하는 올 크레딧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토페이 그리고 뱅크 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 네. 저 혹시 질문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 방금 막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막 와가지고 사실 네. 정신이 안 차려지는데 네. 그러면 뭐 신용 거래를 좀 해야지 그 점수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신용 거래를 전혀 안 한 사람들은 뭐 점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신용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점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금융 이력이 없으면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점수가 높게 나올 수는 없겠죠. 없겠죠.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이런 신용 점수를 조회를 하면 이 신용 점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실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자기의 신용을 조회하는 것은 네. 신용 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네. 오히려 자주 조회해보고 네.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진호 씨는 본인의 신용 점수를 조회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동의 눌러야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글씨 많고 해가지고 겁이 나서 사실 해본 적은 없어요. 없으시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사회생활을 했잖아요. 네. 월급도 이제 처음 받고 해가지고 신용 점수가 낮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겠죠. 그럼 왜 꼭 올려야 되죠? 아니면은 낮은 불이익이라도 있나요? 네. 네. 신용 점수가 낮을 경우 불이익을 보면 음. 먼저 대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 발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출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대출 이자도 높아지고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제 대출이 필요한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평소에 대출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점수를 높일 수 있을 때 높여놓는 게 좋겠죠. 사회초년생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을 쭉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방금 많이 그 질문, 무지했네요. 예, 저는 제가 신용카드를 이렇게 줄여 보니까 센터장님, 제가 신용카드를 적게 쓰기 위해서 줄여봤거든요. 네. 그 다음 해에 은행 갔더니 대출 승인이 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보고 신용카드를 없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럴 수 안 맞습니다. 쓰기 위해서 없앴는데 예, 예.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신용카드 함부로 없애면 안 되겠다. 네. 거래를 해야 되겠다. 예. 그렇죠. 예,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럼 네. 불이익 중에 낮으면 뭐 대출도 안 되고 그랬잖아요. 네. 막 드라마에서 보는 그 음. 신용불량자, 음. 뭐 그리고 재산 압류 막 빨간 딱지 벅벅벅 이런 것도 그럼 신용 점수랑 연관이 있나요? 네, 신용 점수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본인이 대출을 받고 이제 연체를 하면 당연히 신용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음.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3개월이구나. 네, 네. 네. 신용 불량자가 되면 네, 다시 신용을 회복하는 데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신용 불량자 하면 되면 또 이력이 계속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한번 이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대출 다시 받기가 네.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럼 카드값 돌려막기 뭐 네. 이런 것도 많이 뭐 돌림막기 아까 있잖아요. 리볼빙 서비스도 그런 네. 일종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뭐 그 음. 이율도 비쌀 뿐만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은 신용 점수를 떨어뜨리는 뭐 요인이 됩니다. 현금 서비스, 뭐 리볼빙 이런 것들이 네, 다 카드론. 부정적인 네.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진호 씨처럼 우리 신용 활동이나 이런 신용 거래가 좀 부족했던 분들은 이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들은 금융 거래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 점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있는데 신용 점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거래 은행을 꾸준히 이용하자. 급여 통장이나 예적금, 카드 등 금융 거래를 일어나 하면 신용 점수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또 대출을 받을 때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대출은 최대한 1금융권에서 받고 네.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서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1금융권이랑 2금융권, 3금융권 셋 다 은행인데 그러게요. 왜 네. 더 불리하고 유리하죠? 예, 통상 1금융권에서 대출이 좀 안 되면 음. 2, 3금융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결국 2, 3금융권을 이용한다는 것은 좀 신용 점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대출 안 돼요. 손든 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대출을 받기에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아. 생각되는 거죠. 1금융권에서. 노트에 메모해야 돼. 네, 그러니까 신용이 좋을수록 이제 1금융부터 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소액이라도 이제 연체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저희들이 통상 깜빡하고 결제일을 놓치거나 결제 금액을 조금 모자라게 연체에 넣어서 연체할 경우가 많은데 결제 이전에 여유롭게 자금을 넣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신용카드를 똑바로 이용하자.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그리고 이제 리볼빙 서비스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할부보다는 일시불로 결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한도를 최대한 높이고 네. 그리고 그 한도의 한 30% 이하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오래 전에 발급한 카드부터 사용하시고 혹시 카드를 해지한다면 최근에 이제 발급한 카드부터 해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왜 오래된 것부터 하는 게 더 좋죠? 예, 그 이유는 오래 전부터 발급한 카드를 잘 이용한 그런 이력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아, 그 이력들은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최근 거를 해지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요. 그쵸. 네. 저희 부모님도 모를 것 같아요. 최근 네. 카드를 없애라. 그러니까 이게 최근 카드를 없애야 되는 이유가 네. 아까 제가 설명한 이해한 게 맞다면은 기존 카드를 없애면은 제가 잘 쌓아놓은 탑을 없애버리는 그게 된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좋은 맞습니다. 히스토리를 아, 없애니까. 네. 예. 그런 게 이런 거는 많은 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뭐 네. 기존에 신용거래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를 그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계속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더?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이제 신용카드가 혹시 없으신 분들은 체크카드를 월 30만 이상,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체크카드도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통신비나 공공요금 등 이제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시면 또 신용 점수를 올리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용 점수를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신용 점수를 올리는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신용 점수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 들어가서 네. 신용 점수 올리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앱에서 이제 인증을 하면 그런 납부 내역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전산으로 정보를 들고 와서 네. 거기에서 이제 신용 점수를 재산정해가지고 주거든요. 되게 그렇구나. 간편한 것 같네요. 네. 예, 간편합니다. 네. 주기적으로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뭐 조회해가 신청해보는 것도 네. 좋고 아니면 내가 이제 뭐 급여가 오른다든지 네. 아니면 신용 점수가 오를 만한 그런 사유들이 생길 때 네. 한번 또 해보는 것이 아, 좋습니다. 그때. 네. 아, 네. 그럼 뭐 조금 팍 이렇게 오를 수도 있나요 그런 것들? 점수가 수십 점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 오. 네. 굉장히 이것도 많이 오르네. 신용 점수도 네. 부지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분들이 잘 모르고 네. 계시기 때문에 네. 거기 들어가면 급여가 이제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음. 급여 등록을 새로 하거나 네. 아니면 또 아까 말한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이 등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네. 납부한 내역이. 네. 그러면 그걸 등록하면 아예 없던 게 네. 이제 점수도 정보들이 많이 쌓이니까 네. 점수가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네. 신용 거래만 계속 꾸준하게 한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랑 그런 거 올리기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람이랑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오.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또 음. 그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 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자산이 많거나 네네. 이 소득이 높으면 네. 점수가 높다 이런 말들도 하던데 네네네. 그런가요, 실제? 아닙니다. 네. 자산이나 소득이 높다 해서 네. 높은 건 아니고요. 네. 금융거래의 이력이 있거나 음. 그리고 또 연체 이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음. 신용 점수가 낮아집니다. 네. 돈이 많더라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용 거래가 있어야지 좋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용 거래가 없고 네, 대출 거래가 없고 네. 신용 카드가 없고 그럼 맞습니다. 부정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사람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죠. 지표가 있어야 네. 그 평가가 맞습니다. 가능하다. 예, 예. 어. 저는 대출이 없는 게 좋은 거라고 알고 네. 살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렇지 근데- 않습니다. 예. 근데 적절한 신용 거래는 해야 된다는 건. 받는 것보다 사실 상환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러면 교통비 막 연체 이런 거 있잖아요. 후불 네. 교통카드 예. 이런 것도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런 통신요금이나 뭐 공공요금들도 연체가 아. 되면 그런 이력들이 남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네. 또 은행에서는 그런 이제 자료들이 났기 때문에 네. 예, 예, 예. 그리고 좀 이제 소액이라도 대출 받는데 좋지는 않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디서 이제 읽은 내용에 네. 보니까 네.
요즘에는 신용 점수가 900점이 넘어도 네, 은행에서 네, 네.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맞습니다. 하던데 예, 예. 900점이라면 굉장히 높은 점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왜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연체율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신용은행에서 이제 신용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 신용대출 이제 평균 금리가 이제 900점이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년 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가계 신용대출 평균 지급 신용점수가 5대 신용은행이 917점, 인터넷은행이 이제 903점으로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KCB 이제 평가 기준인데 대한민국 평균 신용 점수가 몇 점 정도 될까요? 저는 전혀 모르겠지만 700점? 네, 저는 네.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예. 800점 조금 넘는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평균 점수가 네. 812점입니다. 아, 조금 전에 나온 900점 이상 이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참 그러면 역시로 높은 점수겠죠. 네, 그게. 평균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게요. 그 센터장님 여러 가지 질문에 참 쉽게 대답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문자를 하나 받았거든요. 네. 제가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온 문자인데 네. 그 문자에 보니까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 저보고 그 제가 대출을 받을 때 보다 그 당시보다 혹시 신용 점수가 올라갔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용해서 그 신청을 하면 대출 이자를 낮춰준다. 뭐 이런 문자를 제가 받았거든요. 네,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신청해야 되나? 근데 사실 금융권에서 오는 문자가 조금 요즘에는 무섭지 않습니까? 네, 보이스피싱도 많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의심만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네. 사실인지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 말은 맞고요. 네. 신용 점수의 상승이나 네. 소득의 증가 그리고 또 이제 직위 상승 등의 대출 상환 능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면 네. 이제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은행에 금리나 요구권을 신청을 하면 네.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아, 저도 당장 신청을 해야 예, 되겠네요. 바로 신청하시죠. 아, 네. 네. 잘 모르고 안 하고 네. 있었네요. 네, 네. 네, 네. 또 한 개 궁금한 게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여자친구가 네, 네, 첫 독립한다고 네, 네. 이제 첫 월세 방을 구했어요. 네. 근데 보증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뭐 신용대출까지는 아니고 이게 신용대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키읔 은행에서 음. 비상금 대출 이렇게 네. 해가지고 300만 원 네, 정도 네. 소액의 대출을 했는데 네. 상품 약관에 보면은 최대 1년까지 뭐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다라고 약관이 적혀 있던데 예, 예. 그러면 그때 1년 더 하겠다 했으면 신용점수는 좀 깎아지는 건가요? 아니죠. 뭐 1년 후에 이제 아, 또 기한 연장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대출을 기한 연장을 하고 음. 대신에 이자를 납부를 잘하겠죠. 연체하지 않고. 그런데 그 기한 연장을 할 네, 때도 네. 다시 신용을 심사를 합니다. 보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때 만약 신용이 떨어져 있으면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 그건 은행에서는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은행에서는 예. 신용 점수뿐만 아니라 네, 본인의 은행 거래 내역도 같이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신용 점수도 높이고 네. 주거래 은행을 음. 꾸준히 이용하라는 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네.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센터장님은 신용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리고 실제로 수시로 신용 점수는 조회해 보시고요. 예, 예. 아, 네. 예. 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신용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소득 등록이라든지 그리고 공공기관 요금 그런 이제 그런 내역들을 또 등록시켜서 들이 좀 있습니다. 신용점수 조회 자주 하세요? 사실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리는 어떻게 필요에 하세요? 의해서 좀 대출을 받을 일이 있거나 그럴 때 한 번씩 그럴 해보거든요. 때. 예, 근데 자주 해야 되겠다고 오늘 느끼는 계기가 된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센터장님께 한번 네. 그런 상담을 받으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오시면. 네, 저 그러겠습니다. 같은 천년생도 가능할까요? 아유, 당연하죠. 네. 내 마음에 놓겠습니다. 오늘 도네맛에서는 신용점수 올리는 비법에 대해서 BNK 부산은행 부전동 금융센터 이승우 금융센터장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내 신용점수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답만 나는 금융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